안녕하세요. 한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프로그래밍 응용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강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말고사 시험의 준비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고요. 학습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예상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에 대한 정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 유형은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상중하 문항을 전부 합쳐서 26문항, 상문항은 6문항, 중문항은 10문항, 하문항은 10문항으로 각각 점수가 차등 부여됩니다. 상문항이 5점씩이고요. 중문항이 4점씩이고 하문항이 3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1주차부터 14주차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중간고사는 과제물로 대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강에서 39강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업을 완강하신 경우에는 강의 슬라이드를 바탕으로 정리를 하신다면은 아마도 충분하실 텐데 또 저희 수업 수강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사정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제 수업 수강을 많이 쫓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이 모든 영상을 수강하시면은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은 주로 특강, 평가하기 문항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자료 중에 학습 평가 파트에 있는 모든 문제는 꼭 풀어보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항들이 상당히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강의 슬라이드 실습 중에서 소스 코드 부분은 반드시 리뷰하고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전혀 새로운 소스 코드를 출제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 소스 코드 유형은 강의 슬라이드 내용을 변형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하 유형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화면에는 주관식 문항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 강의 슬라이드의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붙여 넣은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학습평가 문항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출제하는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트 출력 버퍼 스트림에 대하여 버퍼를 출력하는 클래스의 이름은 하고 물어보면은 보기 중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 중유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스 코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적절한 코드를 잘 채워 넣는 문제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 내용을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입력해 보셨다면은 누구나 손쉽게 습득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메서드가 무엇인가 찾아봐서 판단을 하는 그런 메서드를 찾아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is 파일이나 is 디렉터리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잘 알고 계시다면은 사지선다 객관식의 보기 중에서 빠르게 잘 선택을 해서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좀 변별력이 있는 상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이제 공부를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진술 내용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항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모두에게 다 A 플러스를 부여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적 부여를 할 때 변별력이 되는 문항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이 문항들을 보실 때 이 푸는 문항들 말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문항을 출제해 보신다거나 학습 슬라이드의 내용을 스스로 정리를 해 보신다거나 하는 그런 학습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상 시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주차에서 예상 시험 문제를 몇 가지 알려드린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 내용을 통해 각 주차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이게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또 수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그것은 사실 수업을 듣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고 차라리 이제 목표를 맞춰가지고 예, 어떤 문항이 이렇게 나온다면 내가 어떤 곳을 찾아가지고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좀 더 목적 지향적인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1주차 예상 시험 문제부터 한번 보면요. 저희가 배운 개념 중에 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실행에 사용이 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집합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이런 시험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지만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주차 예상 시험 문제입니다. 컨솔 라이트 라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해서 여기 인자로 47 less than 78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실행할 때 화면에 출력되는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또 여러분이 올바르게 출력되는 내용을 잘 골라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true라고 출력이 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저희는 이제 주관식 문항이라서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 거의 없으시겠지만 요 t는 대문자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C# 언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3주차 예상 시험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문 내부에서 문장의 실행이 끝나면 스위치문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키워드. 요거는 저희 윈도우 프로그래밍 응용에서 C샵이라는 언어 말고도 뭐 C 언어,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이런 것들을 학습해 보신 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브레이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4주차에서는 반복문 실행 도중에 현재 반복을 멈추고 다음 반복을 진행하게 만드는 키워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포문이 있어요. 포문이 있는데 뭔가 막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중간에 내가 다시 이제 다음 이제 이 증간문을 실행하고 나서 조건문을 체크해서 다시 또 실행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자 할 때 쓰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continue라는 키워드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언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키워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저희 수업 윈도우 프로그래밍 응용이니까 윈도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내용들도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의 이름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6주차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또 클래스, my 클래스라는 이름을 가지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매개 변수로 가지는 메서드는 만약에 이제 어떤 복사가 발생을 하는가. 어떤 메서드가 있습니다. my 메서드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매개 변수를 my 클래스형으로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반환자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때 요때 요런 데다가 내가 인자를 전달을 한다. 그러면 인자가 매개 변수 쪽에 들어갈 때 복사가 발생하는 형태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참조 복사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는 자바라든가 파이썬 같은 거 학습하신 분들은 감각적으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또 타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주차 때는 저희가 중간고사 과제 대체로 진행을 했고 8주차는 어떤 윈도우 폼을 모달 창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폼 클래스의 메서드는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답이 show dialog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상기해서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9주차 예상 시험 문제. 특정 영역에서 변수명이 겹쳐 다른 변수를 가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 저희가 이제 변수를 가리거나 변수를 덮어 씌우거나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쉐도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운 다른 개념 중에는 또 하이딩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뭐 오버라이딩도 있고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지어서 잘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주차 예상 시험 문제 i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클래스가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메서드는 무엇일까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중에서 몇 가지 인터페이스는 워낙 많이 사용을 하는 인터페이스이니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숙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죠. 특히 이제 내가 사용했을 때 오버라이딩 또는 뭐 임플레멘트
해야 되는 메서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아야 되는데 요것은 compare to라는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서는 sor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sort 메서드에 대해서 뭐 단순한 뭐 int나 또는 뭐 float와 같은 자료형을 쓰질 않고 우리가 직접 만든 클래스 같은 것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는 그 클래스들 간의 우열을 결정할 수 있는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1주차 예상 시험 문제입니다. 예외 처리 구조에서 예외 처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실행이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저희 예외 처리 구조가 보통 try, 그다음에 catch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finally가 있습니다. 자, 요런 구조들이 있는데 finally 부분은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한 번은 실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라이브 강의를 참석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런 것들을 축제가 끝나고 뒷정리가 수행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도 있으니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finally라는 키워드 잘 기억해 주시고요. 12주차 무명 델리게이터의 문법을 좀 더 축약해 가지고 델리게이트 키워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람다식이죠. 우리 이제 람다식 같은 경우는 C#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파이썬에도 적용되고 C++에도 적용되고 여러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적용되고 적용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어가 굉장히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 개발 생산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언어의 요소를 축약을 할 수 있도록 즉 과감히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링크 질의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링크 질의 구문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정답이 from in select라고 하는 구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링크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컬렉션이 있으면 그 컬렉션에서 조건이 맞는 것들만 가져와서 출력을 하거나 연산을 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질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4주차에서 배웠던 것 중에 닫기 버튼을 누를 때 윈도우 폼을 닫기 위해 사용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쉽죠? 마지막까지 잘 쫓아오신 분들은 close라는 메서드를 우리가 뭐 폼이나 다이얼로그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묻는 문항들이 대부분 뭔가 단순 지식들을 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것들은 주로 하문항과 중문항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상문항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아마 학습하실 때 좀 좋은 성적을 얻으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성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특강의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라고 특히 저희 과목 말고도 다른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수고 많으셨고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